저는 이제 한 11년째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10년째 음악도 같이, 가수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우레코즈의 고우석입니다. 오늘 최혜지 배우님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보통 자기소개라고 하면은, 네. 저는 막 뭘 잘할 수 있고, 막 이걸 잘할 수 있고, 저걸 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뭔가 저를 캐스팅한다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연기를 잘할 수 있고 저런 연기를 잘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주식은 아마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요. 네, 간식은 요거트를 먹습니다. 산책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요. 킥복싱도 가끔 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 듣는 거를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이유를 참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 나열하면은 한 1시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착착 들었어요, 지금. 맞죠? 아니요, 좋아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뒤에 인간 최혜지에 대해서도 다룰 챕터가 있으니 일단은 지금은 첫 번째로 배우 최혜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우 최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충분히 말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예진님과 저는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연기를 해야겠다고 네. 결심했던 순간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은,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여고여서, 이제, 그 페스티벌 때 여장남자 대회를 했었는데, 그 드라마 인물로 그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교생에게 투표를 받는 그런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아, 하루 동안 네. 네. 하루 동안 이렇게 막 진짜 그 드라마 인물로 변신을 완전히 해가지고 전교생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드라마 인물처럼 정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생한테 투표를 받아요. 팀별로. 그리고 그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어느 팀이 1등인지 그거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성균관 스캔들의 이제 여림, 이제 송중기 선배님 변장을 하고 제 친구는 거로 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잖아요. 저는 여자인데 그때 진짜 변장을 진짜 완전 풀로 했어요. 진짜 한복도 다 차려입고 갓도 쓰고 진짜 아예 상투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완전 이제 메이크업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여잔데 진짜 학생들이 진짜 제가 그 드라마의 인물인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를 처음 보면서 제가 태어나서 느꼈던 감정 중에 가장 맥시멈의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요즘 단어로 말하면 진짜 도파민이 엄청 터졌던 것 같아요. 네네. 저의 도파민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 투표를 1등은 못했지만 2등을 했는데 네. 아마 한 1년간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저희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이런 일을 해야겠다. 누구한테 보여지고 누가 나 때문에 이제 행복해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입어서
뭔가 연기를 하는 그런 직업이나 음, 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직업을 해야겠다. 음. 그때 처음 연영과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바로 연영과를 진학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연영과를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음, 네,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고 저는 공부를 계속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네. 저희 부모님은 제 진로에 대한 이런 게 너무 뚜렷하셔서 군인 아니면 경찰 무조건 음, 이게 뚜렷하셔서 제가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원래는 육군사관학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데 군인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그러면 경찰대 아니면 경찰행정학과를 가라. 그래서 대학교 지원도 딱 세 군데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경행인고과 경찰대. 그래서 이제 경행인고과 경찰대인 곳에 지원을 해서 이제 경행인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와, 이거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고시를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행복을 찾을까? 제 눈에는 저 진짜 막, TV에 나오는. 아니요, TV 아니에요. 음? 저 진짜 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검은색 돗바 입고 다니는 연영과 친구들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고 제일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음. 나 진짜 저 검은색 돗바를 꼭 입어야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죠. 연영과를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니, 돗바를 빌려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돗바를, 내 돗바를 입어야겠다. 음,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학과장님 찾아가서, 연영과 학과장님. 네, 학과장님 찾아가서 저 연영과 수업 하나만 듣게 해주십시오. 네네. 그랬더니 하나만. 듣게 해주세요. 보통 탁과생들은 되게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듣게 해주세요. 제가 밖에서 따로 그 연기 수업을 듣든 어떻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하나만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가 좀 그렇다면 하나 들어봐라. 그래서 그 연기 전공 수업을 하나 듣게 됐어요. 되게 어렵고 사실 생각을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연영과 가고 싶다고. 그리고 학과장님 찾아가서 해주세요 하는 게 되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냥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미술 쪽 좋아했어서 학교 때 저도 찾아가서 이제 미술 수업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리 하나만 주면 할 수 있는 건데 연기는 실습을 하는 수업을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은 네, 시간을 이제 분배가 되는 거니까 탁과생들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학과장님이 되게 지금 애진님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이게 어떤 그 단계를 밟아가는 어떤 발판이 네, 된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럼 그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나 혹은 이게 안 해봤던 거니까 아니면 너무 재밌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힘들긴 했어요. 네. 아무래도 탁과생이다 보니까 조금 텃세 아닌 텃세도 심했고, 아, 그러겠다. 네. 왜냐면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쟤는 왜 우리 과도 아닌데 연영과 수업을 어떻게 들어?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게 또 힘들었고, 단체 생활이라는 것에 적응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래도 좋았어요. 음, 그래도 버티고 싶었어요. 음. 네. 그러면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중에 그럼 연영과까지 진학을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연영과 진학해야겠다. 아, 확신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또 연영과 수업을 또 들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음. 제가 기말 때 실기로 이제 A뿔을 받은 거예요. 오, 네. 이제 너는 연영과로 와도 되겠다. 음. 너무 잘한다. 실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 조도 다 A프를 받고.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너는 연영과로 와라. 그리고 제가 선망하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먼저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연영과로 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에 제가 마음이 확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집을 나왔고. 네. 집에서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니까. 네. 집을 나왔고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바로 알바를 시작하면서 이제 입시학원을 다녔죠. 연영과를 가기 위한 입시학원을 네. 다시 다니시고. 네. 그러니까 다 자기의 꿈을 찾아서 사실 이 순탄하게 가는 걸 딱 멈추시고 뛰어내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저도 너무 옛날 일이지만 저도 그러지 못했던 저의 시절이 있는데 말을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힘도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나도 연기가 관심 있으면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연영과 진학을 하고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 오시면서 그러니까 배우라는 어떤 타이틀, 어떤 직업으로서 계속해서 가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혹은 그때 최애지 배우가 됐다는 그런 상황? 거기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이제 진짜 배우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배우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전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네. 배우가 된다. 네. 배우가 됐다. 내가 배우다라고 어느 순간에 그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우가 된다, 배우가 됐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은 저는 되게 오래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배우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쵸. 사실 누군가는 저를 아직도 배우 지망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배우 지망생과 배우는 진짜 되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처음 가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게 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배우를 시작하면서 목표한 지점이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진짜 제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 뭐 귀감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뭐 즐거움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꿈의 동력이 되거나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찰나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제 꿈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진짜 이제 나 진짜 됐어. 나 멋있어. 완전 나 짱이야. 이런 순간들은 없어요. 그냥 저는 다행이다. 그 다행이다라는 말이 저도 약간 가슴에 딱 꽂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네. 배우님의 작품을 보고 저는 이러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됐어요. 배우님의 작품을 보고 저는 이러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배우님을 보고 저는 이러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배우님을 보고 저는 이러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됐고 이러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순간들이 오면서 내가 꿈을 그래도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구나 싶어서 그래도 내가 배우가 조금씩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래도 내가 배우가 되고 있구나 싶은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완전히 배우가 되었다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질문이 약간 오류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일이든 직업이든 완성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그쵸? 향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고, 저희 모두가 삶이라는 게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또 인생, 삶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성장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도는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어떤 삶에서는 그러니까 평행봉위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행봉 여기서 여기까지 삶과 죽음이 있다면은 이 균형을 잘 맞추고 끝까지 가는 게 삶의 목표인데, 혹은 삶의 어떤 태도이고 싶은데, 어디 뭐가 되고 뭐가 되어서 난 이만큼 뭐 내가 배우가 됐어. 뭐 내가 대배우가 됐어. 이런 어떤 단계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아마 예진님의 어떤 그런 말하는 것들이 그런 뉘앙스가 저와 닮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길을 선택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을 수 있는데 어, 가장 신났던 순간, 그리고 역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신났던 순간은 사실 가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게 저는 매 현장마다 가장 신나거든요. 아, 저는 연기를 하는 순간은 다 가장 신나요. 음, 사실 제가 진짜 막 엄청 진짜 막 극도의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기분이 정말 너무 안 좋아. 나 진짜 오늘 막 죽을 것 같네. 음,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킥복싱으로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들 때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아이폰으로 카메라 켜놓고 독백 영상 찍거든요. 네네. 그런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어,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이 현장 갔을 때는 이 현장 가서 연기했을 때가 그냥 가장 신나고 음, 이 현장 갔을 때는 이 현장 가서 연기했을 때가 그냥 가장 신나고 그래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약간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여기서가 그냥 가장 신났어서 그럼 그래서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렇지 못하는 시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아니요. 수 가장 힘들었을 때는 꼽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뭔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그 대학로에서 스위치라는 연극을 할 네, 때였었어요. 모릅니다. 네. 대학로에서 스위치라는 연극을 할 네. 때였었는데 그 연극은 이제 포인트가 웃음을 드리는 연극이에요. 네네. 웃음을 드리는 연극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또 동적인 캐릭터였거든요. 동적이고 굉장히 웃음 포인트가 많은 캐릭터였어서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웃고 가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어서 진짜 약간 열심히 하는 막 열심히 막 움직이는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정적인 관객들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안 웃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질 수 없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든 관객들을 진짜 많이 웃기고 말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진짜 그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바닥에서 약간 파닥파닥거리는 씬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파닥파닥거리는 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씬이 약간 하이라이트인 씬이에요. 네. 하이라이트인 씬인데 많이 웃긴 씬이거든요. 제가 많이 파닥거릴수록 관객들이 많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진짜 많이 파닥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파닥거리다가 네. 이렇게 힉 하고 쿵 했어요. 근데 뭔가 잘못 쿵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팡 터져서 관객분들은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네. 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갔죠. 어, 근데 옷을 막 갈아입는데 어, 이상하다? 어.
팔이 움직이지 않네? 아, 뭐야, 옷 갈아입기 귀찮게. 이러고 이제 또 이제 공연을 한 20분간 또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콜을 하는데 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정말 뭐야, 옷 갈아입기 귀찮게 막 이러면서 이러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커튼콜 할 때 제가 이제 누워서 죽어 있는 씬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배우분이 지나갈 때 제 팔을 이렇게 툭 건드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진짜 너무 아파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음, 하고 참고 이제 뒤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아예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봤는데 와, 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팔꿈치가 부러진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파닥대면 팔꿈치가 부러지는지. 아, 이게 거의 뛰듯이 파닥거려야. 이제 파닥거리다가 붕 떴다가 잘못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건너편에 서울대학교 예, 해와. 병원 가가지고 바로 이제 통깁스를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소리도 많이 지르는 씬이어서 한참 성대 폴립도 같이 와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제 부상으로 하차를 하게 됐어요. 아, 더 이상 파닥대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네. 하차를 시킨 거죠, 거기서. 예. 이제 그 너무하시네요, 거기. 왜, 아니 하차시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눈물의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정말 그 연극이 완전 상승 주가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출연하는 회차는 다 매진이 되고 너무 잘 되고 있었어서 근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극, 내가 하고 싶은 연기 그리고 너무 재밌는 무대가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아파서 다쳐서 이 연기를 더 이상 못한다는 게 네.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진짜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전 진짜 얄팍하게 아파서 힘들었던 건 줄 알았지만. 아니요, 아픈 건 전혀 힘들지 네, 않았어요. 네. 그냥 그 무대에 더 이상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아파서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전 붕대 감고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붕대 감고 하면 관객들이 못 보잖아요. 그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일 웃을 수 테고, 없잖아요. 예. 그 웃는 그게 아니었다면은 가능했을 수도 그쵸. 있겠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제일 정신적으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안 좋아집니다. 죄송해요. 아니. 저는 배우라는 직업에 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나 자신이 크게 변한 점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배우를 하면서 네. 저는 진짜 조금 사람이 됐어요. 아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 약간 로봇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감정을 조금 이렇게 느낄 줄도 알고, 웃길 때 웃을 줄도 알고, 기쁠 때 약간 기뻐할 줄도 아는 것 같고, 슬플 때 울 줄도 아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근데 그 말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 시대 때는 연극 같은 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으로서 꼭 해야 되고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은 초중고 때 연기 수업, 연극 수업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네. 감정도 학습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감정을 많이 학습한 것 같아요. 전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정말 표현도 정말 없는 사람이고, 네. 감정도 정말 없는 사람이었어서, 배우를 안 했으면 저는 좀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배우를 하면서 진짜 많이 사람이 됐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면서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배우를 하면서,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이 직업이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우상향? 이런 것도 그냥 이게 플랫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좀 더 싫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네. 너무 다행이다.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음, 너무 잘 선택했다. 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전 제가 배우를 안 했으면 네. 제 인생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배우를 안 했으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극학과 교수님이, 학과장님이 네. 안 돼! 라고 했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되게 해! 라고 제가 말하진 못했겠지만, 글쎄요. 저는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갑자기요? 아니, 뭐 어떤 사기를 당하셨을까요? 네? 어떤 사기? 저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막 다단계 막 이런 데 끌려다니고, 막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냥 경찰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사기. 아, 그러면은 배우 최혜지를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혹은 어떠한 이미지로 바라봤으면 하나요? 음. 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 너무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 이래야 돼요. 네, 약간 들어가야 돼요. 약간 의성어가 들어가야 돼요. 아, 너무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의 기분 좋아지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박정민 선배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연기 너무 잘하지. 근데 기분도 좋아지지. 믿고 보는데 네. 기분도 좋아지는. 근데 그 말이 좀 생각이 들게 하는데, 단순 배우의 연기를 떠나서 그 사람이 보일 때, 사람이 잘 네. 보일 때 너무 좋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너무 좋지 플러스 네. 배우로서도 너무 좋지. 네. 예. 저는 그걸 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쉽게 볼 수 없는 헐리우드 배우, 너무 좋지 이건 안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 그래도 보다 헐리우드 배우보다는 보다 가깝게 사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특정 배우님이 되게 사람도 좋아 보이고 연기도 잘하면 너무 좋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유일한 뭐 삶의 목표, 목적이 있다면은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인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또 배우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진님께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한다. 뭐 이런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나 이거 잘했다. 했던 거 있을까요? 저는 조금 서사 있는 캐릭터나 좀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담긴 캐릭터, 좀 무거운 캐릭터들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연이 있는? 네,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은 어렵지 않게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진 뭐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제가 가진 뭐 감정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뭔가 캐릭터 분석하고 찾고 막 이렇게 저기서 이제 끌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녹여내고 막 이렇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서 어, 제가 가장 편하게 해낼 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결과물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음.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연출, 배우가 있는데 혹은 보통 연출이 작가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니까 대사를 다 썼어요. 근데 이거는 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한 거고 배우가 이걸 소화하고 어떤 토해냈을 때는 전혀 다른 게 의외성, 우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수만 가지가 있고 배우님들이 수백, 수만이 있는데 이게 크로스 됐을 때 되게 우연한 나도 음. 기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연출들이 아무리 이거를 상상을 해서 구현하려고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해도 이건 결국은 배우가 없으면 구현해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배우라는 거는 배우의 어떤 신체적 혹은 말로써 이게 매체 중에 하나인 거니까 다른 방식의 소화가 되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캐릭터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지점이 되게 재미난 지점인 것 같다. 사실 현장에 가서 딱 슛 들어가기 전까지 이 카메라에 어떠한 게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배우 혹은 연출들이 이렇게 몰랐던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되게 큰 희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해오셨고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음. 혹은 바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네. 약간 발랄한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아, 기존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어떤 캐릭터들? 네. 네. 음, 기존과는 좀 다른, 음, 제가 좀 웃긴 면들도 많거든요. 음, 좀 허당기 있는 음.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저의 평소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아, 평소에는 허당 혹은 네, 웃긴, 네. 저의 평소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들을 좀 해보고 싶죠. 신체도 되게 잘 쓰신다고 네. 들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낼 수 있는 캐릭터들을 좀 해보고 싶죠. 저는 이렇게 예진님하고 사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킬빌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킬빌의 네. 우마 슈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되게 좋고, 연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얼핏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런 역할을 만나면 좋겠네요. 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연기 자체에 대해서. 되게 거창한 질문. 연기가 무엇일까요? 연기요. 네. 그리고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저는 연기는 어떠한 한 삶의 형태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연극으로 보여지냐, 영화로 보여지냐, 드라마로 보여지냐.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삶의 형태든 어떤 삶의 이야기든 그리고 어떻게 연기하느냐. 이거는 가장 더 중요한 건 일단 저는 자기 자신이 좀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가 나를 먼저. 그건 설득이라는 게, 만약에 인물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창작한 독백일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라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시나리오라도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로부터 내가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내가 체화가 되고 내면화가 돼서 다시 내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저 말을 하는구나. 저 말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저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저는 성대모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얄팍한 흉내내기. 네. 물론 성대모사도 되게 재미난 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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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성대모사와 연기는 다르잖아요. 거죠. 예. 네. 음, 성대모사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성대모사 못해요. 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굉장히
특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건 진짜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싶어요. 근데 성대모사와 연기는 다르잖아요. 연기는 좀 나를 더 드러내는 것 같고 네. 성대모사는 그 상대방을 거의 카피하듯이 이렇게 더 관점을 더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연기라는 거는 그 캐릭터를 내가 체화하고 내 목소리로 네, 내 몸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연기에서도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네. 네. 내가 내면으로는 내가 저 밑에 기저로는 깔려 있지만 내가 너무 드러나진 않되 내가 저 이제 기저로만 깔려 있고 이제 나의 조금씩만 이제 떼어놓는 거죠. 그거를 희석해서 음. 하는 게 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연기라는 게 그런 거겠죠. 온전히 나를 드러낼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내가 사라지지도 않는.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을 떼어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떼어내든 아니면 뭔가 내가 보고 듣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TV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경험은 배울 수도 있고 자기가 체화한 걸 수도 있고 전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어쨌든 나에게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게서 떼어온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캐릭터를 되게 많이 만나보면 또 여기 안에서의 어떤 캐릭터들, 이 감정들이 나 안에 또 학습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많이 받고 많이 작업하는 게 배우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겠구나. 그럼요. 당연한 말이지만, 네. 그쵸. 네네. 일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크나큰 스펙트럼의 캐릭터를 만나면은 보다 더 나의 경험들이 넓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그 지점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성장하는 기분도 늘 수 있으니까. 아, 최근에 저는 또 연기 이야기 하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연기라는 거는 연기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말도 좋지만, 잘 듣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일.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그게 좀 약한가 싶기도 하고, 연기를 떠나서 잘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듣는 거는 만약에 자기 생각이 많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 어떤 그 필터링 작용 안에서 판단하는 것도 되게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맞아요. 일이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자기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거고. 네. 반성을 하면서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예진님이 음악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아, 네네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으며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음악은 제가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마음도 딱히 없었는데, 네. 이제 15초짜리 그 기타 치면서도 노래 부른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몇 년 전에요? 예, 한 14년 전에요. 14년 전에 인스타가 있었어요? 거의 인스타 초창기? 인스타라는 게 등장하자마자 네네. 빠르시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제 한 프로듀서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가이드를 한번 해볼래? 근데 한참 그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고 난 홀로서기였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약간 이런 주의였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갔죠. 가이드 말고 너 한번 나랑 앨범 한번 작업해보자 라고 하셔서 너 곡 하나 써와봐 하고 이제 무작정 곡을 한번 써와보라는 거예요. 그 PD님도 웃기네요. 네. 앨범 작업해보자. 곡 하나 써와봐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 집이 그때 5층 옥탑방이었거든요. 네네.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곡은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
하고 있어요. 가사랑 그냥 멜로디랑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가져왔죠.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네. 이걸로 내보자. 그래서 이제 터벅이라는 곡이 아, 발매가 되게 됐죠. 싱글로. 네.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쉽네요. 물론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지만, 네. 사실 음악을, 앨범을 낸다는 게,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되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쉬운 그래서 거였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발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쇼파르라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 네. 이제 공연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또 그 프로듀서 분과 곡을 하나 더 내게 됐고 그 공연과 곡을 보고 다른 데서 연락이 와서 또 다른 앨범을 내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약간씩 입지를 조금 넓혀가다가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저한테 갑자기 너 콘서트를 한번 해봐라. 우리가 투자해줄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조건이 있다. 음, 다 너 혼자 해야 된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 열정페이 아니야?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기 시작했어요. 기획부터. 네, 기획부터 구성부터 시나리오부터 이제 뭐 밴드원들 모으는 거부터 이제 영상팀 모으는 거 그다음에 그 협약하는 스튜디오 체결하는 거부터 음,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다 모으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공연 기획부터 시작해서 공연 뭐 밴드 구성 모든 걸 다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자작곡도 11곡 정도를 썼고, 아, 곡도 11곡을 쓰고 그 기간 내에. 네, 11곡 정도를 썼고, 편곡도 했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도 1, 2, 3부로 나눠가지고, 어, 이제 시나리오도 다 쓰고, 그다음에 거기 콘서트에 VCR만 7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단편 영화가 2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감독님도 제가 또 따로 구하고,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를 찍었어요. 최애지 배우 가수의 콘서트네요. 네, 어, 그거를 이제 다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좀 어떻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되게 재미난 경험이네요. 그렇게 네, 기획부터 그렇게 다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근데 이거를 쭉 하다 보면 6개월 동안에 소요된 시간이 있잖아요. 네,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이 성장하고 네, 맞아요. 감정도의 폭도 되게 느끼는 게 네, 많았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후에 느꼈던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네. 그리고 제 꿈의 완전체를 이룬 느낌이었어요, 사실. 음, 내가 만약에 진짜 내 꿈을 완전체적으로 이루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네, 자리, 특히 무대에 있는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리액션들이 되게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음, 제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음, 영화도 찍고, 네. 사실 콘서트 밴드 연습도 하러 다니고, 음, 이제 저희 팀이 아예 꾸려져가지고, 이제 같이 항상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일을 항상 매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네.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꿈꾸는 것들을 내가 당장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뒷받침돼 네.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충만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원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실 다 무서워지더라고요. 음, 음, 제가 원래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죠?
제가 뭘 얻었고 뭘 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음,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거에 대해선 저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그 예전에는 특히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네, 겁 없이 막 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겁이 나요. 하기 싫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너무 겁이 나요. 왜, 왜 겁이 날까요?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아, 두려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생겼어요. 그 큰 콘서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일, 그리고 나한테 되게 큰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헛헛함, 허전함,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남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다시 이제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은 잠시 이걸 털어내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길 맞아요. 텐데 그게 정해지지 않고 없다면은 그 마음을 좀 제가 이제 애진님 마음까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시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 무대 혹은 촬영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뭐 영화 촬영장 같은 거 가면은 그 촬영하는 그 순간에는 도파민이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도파민이 이만큼 채소 쓰니까 음, 음. 이 촬영장만큼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맞아요. 시나리오 쓰는 것보다 촬영장이 더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인간관계부터 이런 문제들까지 가장 극에 달하는 어떤 감정들이 표현되고 그리고 또 촬영장의 어떤 그런 특성상 되게 에너지를 몰입하니까 그건 막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뭐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되게 되게 평평한 느낌이에요, 음, 저한테. 근데 뭐 물론 배우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라는 직업은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쵸. 계속해서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는 시간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고 힘든 일 같은데 예진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바로 들어와 있고 그쵸. 어느 누구든 다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프리랜서라는 분들은 다 그런 게 베스트겠지만 네, 맞아요. 저는 근데 뭔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뭔가 다음 일 언제 들어오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음, 게 음. 정신 건강에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약간 밑도 끝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내고 뭔가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 네. 뭔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나이도 들어가니까 음, 뭔가 조급하고 왜 이렇게 진척이 없지? 왜 맨날 제자리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안 그래요. 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다들 똑같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한테는 견디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그 미래라는 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인 저 같은 경우한테도 더 그렇고 참 견뎌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견디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연달아서 드는 것 같아요. 예진님은 뭐 음악도 하시고 무대도 좋아하시고 연기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연기나 음악 말고 혹시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욕구는 없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 네. 연기나 음악 말고 네. 다른 걸 꿈꿔보신 적이 있는지. 다른 이런, 걸 예술 영역 안에서. 예술 영역 안에서 아니면 다른 것도 좋아요. 아예 다른 것도. 네. 저는 사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눈 간지러워서. 춤이 가장 좋죠. 저 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춤을 진짜 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춤을 진짜 못 추기 때문에 저는 진짜 춤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춤 못 추는 게 어딨어요. 내 몸의 움직임인데. 그게 다 춤인데. 제가 근데 진짜 리듬감이 없어요. 박치세요? 약간요. 네. 그쵸? 그래서요? 네, 춤을 진짜 잘 추고 싶은데 제 동생이 춤을 진짜 잘 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따라 추긴 하거든요. 근데 거울을 같이 보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나는 똑같은데 거울 네. 보면 다르죠.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갈망에 젖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춤을 추고 싶은 예진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박치시지만. 이제 예진님의 어떤 일상적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슬슬 마무리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진님을 예진님답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저다워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다워지는 순간들이 나를 진짜 막 해치려는 이런 막 시선들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아니, 주변 사람들이, 주변 주변에서 네. 막 나를 해치려 하는 시선들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를 어떻게 해치려 하거나, 나를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보거나, 나를 뭔가 나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시선들이 막 있거나 이런 시선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주변에 막 좋은 사람들이 생기면 네. 내가 나다워지는 것 같아요.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의 고민 문제였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는 좀 더 예진님을 예진님답게 만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시기일 수 있고 네. 그럼 최근에는 뭐 크나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엄청 걱정 고민이 많은 상태는 아니신가요?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있으니까. 네. 겨울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이 인터뷰 자체가 어딘가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예진님께서 뭐 몇 년 후에, 뭐 5년, 10년 후에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예진님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혹은, 뭐 미래 예진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왠지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예, 겨울을 잘 보냈구나. 겨울을 잘 보냈구나. 이렇게 훌륭한 인터뷰도 하고 있구나. 지금 무릇 행복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걸 보는 순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때도 같은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고, 꼭 더 유명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거의 명령하는 것 같은데. 넌 해야 돼. 넌 무조건 해야 돼. 넌 무조건 해야 돼. 네, 오늘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슬슬 차서 네. 좀 제가 느끼는 복귀해 보면은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제는 추운 시기가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봄이 오고 또 더워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때 콘서트가 끝났을 때처럼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냥 그걸 아까 말했듯이 평행봉 위에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견디고 있는 게 우리 삶이고 특히 그 배우로서도 최예진님한테도 저한테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진님과 이런저런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 예진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는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더 하고 싶은 어떤 인터뷰,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근데 너무 잘 얘기한 것 같아서 좋고 그러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네. 예진님한테도 이게 좀 좋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어떤 삶의 한순간에 이게 기록으로 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너무 딥하지 않았나. 그건 저의 문제입니다. 오늘 약간 제가 텐션이 딥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제 답변이 너무 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주무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니, 틀어놓고 자면은 다시 들을 수 있고 일석이조. 하지만 이 인터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인터뷰가 되기를 저는 또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예진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지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